어떤 답변이든 즉석에서 답변해드립니다. 여기는 삼양문화진로교육연구원 스튜디오. 저는 코칭쌤 김다영이에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궁금한 거 너무 많으시죠? 다가오는 고교학점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저희가 고교학점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오늘은 드디어 고교학점제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신박한 고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야, 너도 이제 고교학점제 준비할 수 있어? 자, 시작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삼양문화진로교육연구원 스튜디오 따랑따랑. 자, 그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는 삼양문화진로교육연구원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연결되었어요. 당첨! 오, 대박! 반갑습니다. 자, 누구인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삼양고등학교 2학년 이탐구입니다. 네,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대입제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고교학점제가 되려면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대입제도의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대입제도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문과이과 통합으로 인한 2022년도 수능 과목의 변화. 둘째,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을 학생의 성취도별 비율로 평가를 하는 내신 성취평가 제도의 도입. 셋째, 2025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 네 번째, 학교 생활기록부 개선과 대입의 공정성 강화, 대입 전형의 표준화가 있어요. 개선의 가장 핵심은 결국 맞춤형 진학 설계이겠네요. 고교 서열화와 단순히 성적에 맞춘 입시 경쟁이 아닌 나의 적성과 진로, 진학을 고려해서 대입을 준비하는 거죠. 아, 결국은 나의 진로에 맞춘 진학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나의 진로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야 하므로 문과, 이과가 통합이 되고 평가도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대입의 공정성도 강화되고 그리고 또 대입 전형도 표준화가 되는 거죠. 대입 전형이 표준화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전형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굿! 표준화된 대입 전형의 특징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특기자 전형으로 구분이 되고 정시 모집은 정시 수능 전형, 실기 특기자 전형으로 구분이 돼요. 이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수능 전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번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중 교과목 성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는 전형이에요. 교과목 성적 외에 비교과, 면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평가하기도 해요. 대학별로 교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와 학년별 반영 비율이 좀 다른데 대체로 국어, 수학, 영어를 기본으로 사회 혹은 과학이 추가되기도 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의 내신 성적이 높다 보니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2번.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내신,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에요. 교과목 성적 외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죠. 관심 분야와 관련된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교과목 성적이 부족해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복충할 수도 있어요. 3번. 논술 전형.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논술고사에 많은 비중을 두어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보통 논술 60에서 70%, 학생부 교과 30에서 40%를 반영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대학이 있어서 대학 선정 시에 확인이 필요해요. 경쟁률이 가장 높고 합격률이 낮은 전형인데 현재 모집 비율이 축소되고 있어요. 4번. 정시 수능 전형이에요. 수능 성적 위주로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이에요. 수능 100% 혹은 내신과 수능 성적 합산으로 학생을 선발해요. 2022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 모집 비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군별 1회씩 최대 3회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목 성적이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관심 분야에 대한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고 논술 전형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고사가 중요하고 정시 수능 전형은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학생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변경된 기준을 바탕으로 이야기할게요. 1번. 인적사항 및 학적사항. 기본 항목에 해당하며 2022년도 대입부터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통합되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대상이에요. 즉, 학생의 성명, 수험번호, 출신 학교 등이 면접 및 서류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아요. 2번. 출결 상황. 출결 상황은 학교 생활의 성실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지각, 결석, 결과, 조퇴 등 미인정 출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3번. 수상 경력. 2022년도 대입부터 학기당 1건, 즉 3년간 총 6건만 대학에 제출할 수 있어요. 단순한 수상 실적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수상 기록이 가치가 있어요. 고교 재학 중 수상한 교내 수상만 기재가 되고 교외 수상은 기재가 되지 않아요. 2024년도 대입부터는 미반영 예정이에요. 4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특성화고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보통 2개에서 3개 이상의 자격증이 기록되기도 하는데 2022년도 대입부터 미반영 예정이에요. 5번. 진로 희망사항. 진로 희망사항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노력, 성실함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2022년도 대입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이 기재되나 대입에는 미반영 예정이에요. 6번.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비교과의 자동 봉진을 의미해요. 자동 봉진은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뜻하죠.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 항목이에요. 자유활동은 학급, 학교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인 참여 활동으로 역할이나 책임이 중요해요. 동아리 활동은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능력을 알 수 있는 참여 활동으로 무엇보다 전공 적합성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참여 활동으로 봉사의 양보다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진로 활동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참여 활동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2022년도 대입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유활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동아리 활동은 정규 동아리 외 자율 동아리를 연간 1개만 기재할 수 있고 청소년 단체는 단체명만 기재되고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돼요. 봉사활동은 특기 사항이 삭제되고 교내 외 봉사 실적만 기재할 수 있어요. 진로활동은 추가된 진로 희망 사항이 대입에서 미반영 예정이에요. 2024년도 대입의 변화도 살펴보면 자유활동과 진로활동은 2022년도 대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동아리 활동은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되고 청소년 단체 활동이 기재되지 않아요. 봉사활동은 개인의 봉사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되는데 단 학교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봉사 실적은 반영이 될 수 있어요. 7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 항목이에요. 학년별 성적의 변화 혹은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의 성적을 분석하고 평가해요. 특정 과목만 열심히 하고 다른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 성실성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모든 과목에 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에 더 집중해야 돼요. 2022년도 대입부터 방과 후 활동이 삭제되고 2024년도 대입부터는 영재 및 발명 교육의 실적이 미반영 예정이에요. 8번 독서 활동 상황. 독서 활동 상황은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나 열정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가 중요하고 융합적 소양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등의 폭넓은 독서도 필요해요. 2024년도 대입부터는 미반영 예정이에요. 9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학업 역량, 인성,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학교 생활에서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고 평소 담임 선생님과 잦은 대화를 통해 자기 생각과 노력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학생부 관리에서 2022년도 대입의 변화를 조금이나마 알아봤으니 2022년도부터 변경되는 수능의 출제 범위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까 해요. 국어에서 출제되는 공통 과목은 독서, 문학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어요. 수학에서 출제되는 공통 과목은 수학 1, 수학 2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어요. 영어는 공통 과목인 영어 1, 영어 2에서 출제되고 한국사는 한국사에서 출제가 돼요. 탐구는 사회탐구의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리고 과학탐구의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총 17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택할 수 있어요.
제2 외국어와 한문은 독일어 1, 프랑스어 1, 스페인어 1, 중국어 1, 일본어 1, 러시아어 1, 아랍어 1, 베트남어 1, 한문 1, 총 9개 과목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요. 주요 대학의 경우 수능에 특정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원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꼭! 설명을 들으니 수능의 출제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만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든 정시 수능 전형을 준비하든 선택 과목을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도 교과목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아주 신중히 정해야겠죠? 네네, 그렇네요. 결론을 내리면 자신의 적성과 진로, 진학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맞는 맞춤형 진학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양문화진로교육연구원에서 출시한 고교 학점제를 위한 종합 지침서 파트 4 맞춤형 진학 설계 알아보기. 바로 이 두 부분을 읽어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 통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교 학점제 맞춤형 진학 설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느덧 고교 학점제 특집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선생님의 마지막 말. 야, 너도 이제 고교 학점제 준비할 수 있어. 여러분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세요. 그러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